병원에 다닐수록 아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검진 받은 후 약만 13개를 먹고 있습니다. 제 몸이 병원에 팔려버린 기분이었어요.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온 75세 박춘길 씨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천안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서울과 부산으로 떠났고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가 힘든 그런 평범한 노인입니다. 이야기는 1년 전 박춘길 씨가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말을 믿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병원부터 찾았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건강식품도 하나씩 사 모았습니다. 지난해 봄 옆집에 사는 김 씨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병이 있으면 어쩌지. 그래서 동네 병원이 아닌 대형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부부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건강만큼은 돈을 아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진 당일 병원은 저 같은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접수를 마치고 기본검진 패키지에 추가 검사를 더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왕 오신 거 좀 더 자세히 검사해보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간호사의 말에 망설임 없이 추가 검사들도 신청했습니다. 피검사, CT, 초음파, 내시경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했습니다.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라고 말하며 신용카드를 내밀었던 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여러 가지 이상 소견이 나왔네요. 고지혈증이 있고 전립선 수치가 경계성에 있네요. 그리고 폐에 작은 결절이 보이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병이 있다, 위험하다라는 말만 들렸습니다. 약을 좀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봅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는 처방전이, 머릿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모르던 병들이 제 몸 안에 숨어 있었다니.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개였던 약이 병원을 더 다니면서 점점 늘어났고 결국 하루에 13개의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후로 오히려 더 피곤해졌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몸이 더 무거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많이 아픈 사람인가?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걸까? 병원비와 약값은 계속 늘어갔고 제 건강에 대한 걱정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약 먹고 더 피곤해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거 맞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하니 손에 쥐고 있던 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제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예전엔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고 동네 산책도 했는데 이제는 약 먹는 시간에 맞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요새 약 먹는 게 일이 되어버렸네. 아내는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종합검진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 텃밭도 가꾸고 그랬는데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보여. 그런데 그 많은 약이 정말 다 필요한 거야? 아내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모든 약이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그저 검사 수치에 불안해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건강과 의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년 퇴임한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검사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검사가 더 큰 걱정과 불안, 그리고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 의사 선생님은 노인을 위한 검진의 함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여러 수치들이 변하게 되고 그 모든 수치가 젊은 사람처럼 정상 범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모두 질병으로 간주하면 건강했던 노인들이 하루아침에 환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계성 수치, 미세한 폐결절, 약간 높은 혈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즉각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질을 고려한 균형 잡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며 제 경험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의사 선생님께 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13가지 약을 먹고 있는데요. 검진 받기 전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약을 먹기 시작하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정확한 진단은 현재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약은 필요할 때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검사 수치가 조금 비정상적이라고 해서 다 약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현재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정말 필요한 약만 복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의사의 말만 맹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불안감 때문에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고민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기 시작한 후로 오히려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이 모든 약이 꼭 필요한가요? 제가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은 거의 없는데 검사 수치 때문에 약을 먹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처음에 의사 선생님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원하는데 제가 반대로 약을 줄이고 싶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의사 선생님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 박 선생님. 사실 모든 약이 다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혈압과 당뇨 수치가 높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관리해야 하고요. 나머지는 좀 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관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조금 조정해보죠. 그렇게 13개의 약은 5개로 줄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약만 남기고 나머지는 우선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의사 선생님은 오히려 제게 다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핵심 검사만 꾸준히 받으시면 됩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강의에서 들은 내용과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는 진짜 필요한 건강관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검사와 약물이 아니라 핵심적인 몇 가지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의사 선생님은 제게 5가지만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첫,
첫째, 혈압. 둘째, 혈당. 셋째, 골밀도. 넷째, 시력과 청력. 다섯째, 우울감이나 인지기능 변화. 이 5가지만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받았던 많은 검사와 먹었던 많은 약은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약을 줄이고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약을 챙겨 먹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약을 줄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 3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습관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막걸리 한 잔 하는 것도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적당히 즐기는 것도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요새 피부색이 좋아진 것 같아. 눈빛도 더 또렷해졌고. 아내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약에 의존하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것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제 변화에 놀라셨습니다. 박 선생님,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걷기 운동이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처럼만 유지하시면 약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약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덜 먹게 되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뻤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건강은 약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단 3가지 약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혈압약과 가끔 무릎이 아플 때 먹는 진통제가 전부입니다. 검진도 이제는 핵심적인 것만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검사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서 제 변화를 지켜보던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춘길 씨, 요새 얼굴색이 좋아졌네. 비결이 뭐야?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과도한 검진과 약물에 의존하던 때,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건강을 찾게 된 과정을요. 제 이야기를 들은 경로당 회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경로당에서 건강 강좌가 있는데 춘길 씨가 경험담을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부끄러워 거절했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로당에서 작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 찾기라는 제목으로요. 제가 강의라니 평생 공장에서 일만 하던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니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날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모두들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약은 많이 먹는데 오히려 더 아프다는 분, 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불안하다는 분,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빠듯하다는 분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13가지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그게 다 필요하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약을 먹을수록 더 피곤해지고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기준은 검사 수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가느냐는 것을요. 그날 경로당에서의 강의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 중 몇 분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던 거죠. 약을 줄이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니 용기가 생깁니다. 나도 약을 10가지나 먹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해 봐야겠어요. 검사 결과에 너무 겁먹고 살았네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래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 동네의 작은 건강 멘토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지만 점점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노인 건강에 관한 책도 읽고 인터넷으로 신뢰할 만한 건강 정보도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김영수 씨라는 분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춘길 씨, 나 요즘 병원에서 CT 찍으라는데 돈도 많이 들고 방사선 노출도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영수 씨, 의사 선생님께 왜 CT를 찍어야 하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CT를 안 찍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요. 그 답변을 듣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수 씨는 웃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춘길 씨 덕분에 용기 내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당장 급한 건 아니고 3개월 뒤에 일반 엑스레이로 먼저 확인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불필요한 검사와 비용을 아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기계를 다루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의 건강과 마음을 다루는 작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을 줄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반드시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습관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걷다 보면 이웃들도 만나고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식사는 소식하되 골고루 먹으려고 합니다. 특히 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루 한 끼는 꼭 잘게 썬 생채소나 과일을 먹습니다. 치아 건강도 지키고 소화도 돕고 일석이조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며 불안에 시달리던 때와 달리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 보며 웃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장기 두며 웃고 웃음이 약보다 더 좋은 치료제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춘길 씨, 당신 요즘 정말 젊어 보여. 예전에 약 13개 먹을 땐 얼마나 늙어 보였는데. 아내의 농담에 저도 깔깔 웃었습니다. 아내 역시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건강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서로의 건강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약을 끊은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약은 계속 복용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검진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도한 의료화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관점으로 건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지난 추석에 찾아온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니 더욱 보람찼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을 덜 먹는 게 비결이야. 그리고 매일 걷고 잘 씹고 많이 웃는 거지. 건강은 병원보다 일상에 있더라. 이제 제 이야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약을 먹고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검진은 꼭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으세요. 모든 검사가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께 왜 이 검사가 필요한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검사 결과에 지나치게 겁먹지 마세요. 수치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둘째, 약은 신중하게 복용하세요. 약이 늘어날수록 부작용의 위험도 커집니다. 여러 약을 함께 먹으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약인지, 복용량은 적절한지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관찰하세요. 셋째, 일상의 건강 습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매일 걷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먹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물 많이 마시기.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저는 75세, 아직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무릎도 가끔 아프고 귀도 예전만큼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거닐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전화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나이에 이만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가끔 예전을 생각해 봅니다. 13가지 약을 먹으며 불안에 시달리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춘길 씨, 약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믿으세요. 75년 동안 당신을 지켜준 그 몸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씹고, 더 많이 웃으세요. 특히 저와 같은 나이대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병원 진찰표에 적힌 숫자나 약봉지에 담긴 알약의 개수로 정의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인생 선배들입니다. 건강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건강이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불안과 걱정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 삶을 더 풍요롭게 즐기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갑시다. 햇빛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텃밭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상추를 수확하는 날이거든요. 작은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병원보다 일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약병 속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검진과 약물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고 일상 속에서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 오늘 하루 웃음 잃지 마시고 가까운 이들과 따뜻한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